루이스 피구는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데이비드 베컴 등과 2000년대 유럽 축구를 주름잡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에서 앙숙인 레알 마드리드로 곧장 이적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한 선수이기도 하죠. 피구는 축구 커리어 황혼기를 제외하고 선수 시절 내내 윙어로 뛰었습니다.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았지만 쉽게 볼을 빼앗기지 않았고 드리블 기술과 크로스 정확도가 뛰어났습니다. 리더십 기질도 다분해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입니다. 피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는 당시 무명이던 송정국의 밀착 수비에 막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한국에 0대1로 지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은 지금도 피구의 쓸쓸한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인연이 있었던 세계적인 윙어 피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육상 선수 그리고 이중 계약. 포르투갈 리스본 출신의 피구는 어린 시절 육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축구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육상 선수였던 그는 곧 축구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프로축구 명문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구는 이중 계약으로 곤욕을 치른 선수였습니다. 그는 스포르팅 유스팀 입단 과정에서 벤피카와 이중 계약을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결국 스포르팅 구단으로부터 45일간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죠. 피구는 1991년 지금의 20세 이하 월드컵 전신인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포르투갈 우승의 주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는 청소년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4시즌 동안 스포르팅에서 프로 선수로 뛰며 맹활약했습니다. 유럽 빅클럽들이 피구를 쫓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피구는 당시 최고의 리그였던 이탈리아 세리에 A로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피구가 유벤투스를 선택한 사이 그의 에이전트가 파르마와 이중 계약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 세리에 A 진출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진출이 막힌 피구는 고심 끝에 1995년 스페인 라리가 명문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상징. 바르셀로나 입단 이후에도 피구는 빠르게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히바우두, 호나우두, 파트릭 클루이베르트와 함께 가공할 만한 공격진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피구는 프리롤, 윙어 포메이션 등 위치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하며 팀에 없어선 안 될 핵심 선수가 됐습니다. 피구는 바르셀로나가 2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득점이 많은 윙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나 다비드 실바처럼 공격진에 활기와 파괴력을 불어넣는 타입의 선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피구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구단 팬클럽 중에는 피구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포터즈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육성기관 라마시아 출신의 상징 펩 과르디올라가 부재하면 주장 완장은 항상 피구의 몫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에서 피구의 인기와 입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 2000 이후 피구와 바르셀로나 보드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구는 자신의 활약에 비해 적은 주급이 불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피구의 불만을 부추겼고 피구의 에이전트는 유로 대회가 끝난 뒤 당시로는 충격적인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비화. 피구는 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단이 그의 이적은 물론 라이벌팀 레알 마드리드 행을 허락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하면 선수를 놓아줘야 하는 바이아웃 제도로 인해 3기의 이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이아웃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수 영입을 원하는 팀이 미리 설정돼 있는 금액을 지불하면 원소속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구는 바르셀로나 입단 당시 헐값에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6천만 유로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피구의 영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피구를 싼 주급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묶어둘 생각만 했습니다. 바이아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구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게 된 또 다른 비화도 있습니다. 피구를 영입한 페레스 회장은 2000년 구단 회장 선거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는 피구에게 비밀리에 접근했습니다.
페레스 회장은 피구에게 100만 달러를 줄 테니 내가 당선되면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구는 페레스가 낙마하더라도 100만 달러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조건이 있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당시 페레스의 낙선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습니다. 피구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페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페레스 회장이 피구와 자신의 비밀 계약 내용을 흘려 선거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바이아웃 지불과 둘 사이의 비밀 계약이 피구의 충격적인 이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라운드에 날아든 돼지머리. 피구의 이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선수가 곧장 최고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르셀로나 서포터들이 느낀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피구를 향한 비난은 폭동에 가까웠습니다. 바르셀로나 거리 곳곳에 붙어있던 피구의 사진이 불태워졌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인 엘 클라시코 때는 코너킥을 차러 온 피구에게 온갖 오물과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은 그에게 배신자의 의미로 돼지머리를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구는 경기를 제대로 뛰지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했고 급기야 엘 클라시코가 열리기 직전 경기에서 고의로 퇴장당해 경기에 나서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지만 피구는 새로운 곳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 입단 후 2000-2001 시즌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와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며 최고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구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2001-2 시즌에는 지네딘 지단에게 자리를 내줬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기량이 점차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2004-5 시즌에는 벤치까지 밀려났죠. 결국 피구는 2005년 자유계약으로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뒤 4시즌 동안 2차례 우승을 경험하고 2009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 피구는 1991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포르투갈의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당시 피구를 포함한 멤버들은 포르투갈 골든 제너레이션으로 불렸습니다. 후이 코스타, 파울레타, 비토르 바이아 등이 훗날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 축구는 한동안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포르투갈 팬들은 골든 제너레이션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그중 피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유럽 빅클럽에서 명성을 떨쳤고 포르투갈이 유럽 강호로 다시 급부상하는 데 기여했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피구의 하이라이트는 유로 2000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잉글랜드, 독일, 루마니아와 한 조에 속했습니다.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3연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기세는 준결승 프랑스의 1대2로 지며 끝났지만 피구는 대회 올스타팀 발탁과 발롱도르까지 수상하며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유로 2000의 성공으로 포르투갈 황금 세대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였죠. 조별리그 편성도 무난했습니다. 개최국 한국, 폴란드, 미국과 한 조였습니다. 한국은 16강에 오른 적이 없는 나라였고 폴란드와 미국도 포르투갈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됐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포르투갈은 고전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미국에 2대3으로 졌습니다. 2차전 폴란드와의 맞대결에서 파울레타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분풀이에 성공했죠. 하지만 16강 진출이 걸린 한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너졌습니다. 피구는 경기 내내 송중국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게다가 포르투갈은 박지성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렇게 우승 후보 포르투갈은 조별리그에서 일찌감치 짐을 싸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피구는 유로 2004에서 명예회복을 노렸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그는 조별리그 통과를 이끌었고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노장 피구와 신예 호날두의 신구 조화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제압했고 4강전에선 네덜란드를 꺾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다크호스 그리스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포르투갈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에도 그리스의 수비를 여는 데 실패했고 0대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눈앞에 뒀던 피구는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로 2004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년 뒤 피구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는 다시 팀을 앞에서 지휘했고 다시 한번 준결승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 동료였던 지단과의 대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포르투갈은 독일과의 3-4위 결정전에서도 아쉽게 패했고
결국 월드컵 우승 꿈을 이루지 못한 피구는 후계자인 호날두에게 자신의 등번호 7번을 넘기며 독일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물러났습니다. 피구는 포르투갈 역사상 최고의 전설로 평가받는 에우제비오의 재림으로 불린 선수입니다. 포르투갈의 황금기를 되살린 인물이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두 뛰며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죠. 지금의 포르투갈을 얘기하면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호날두를 떠올리겠지만 호날두 이전에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했던 7번은 피구였습니다. 실제로 호날두는 맨유 시절 피구가 자신의 우상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피구가 포르투갈 축구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축구 팬들이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